안녕하세요, 프리한사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비가 무섭게 내리더니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후 위기를 체감할 수준까지 상황이 악화되었구나 하는 걱정과 함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주식쟁이로서의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나 폭염으로 인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더운 여름 잘 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공부는 저의 미국 주식 비중 1위 EPR의 23년 1분기 실적입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CEO의 1분기 컨퍼런스 콜 오프닝 멘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한 것에 대한 기쁨과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극장 임차인의 비중을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영화 제작 편수가 정상화되는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임차인이자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시네월드의 회생에 대한 낙관적인 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극장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넘어선 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1분기 실적과 박스오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역시 여느 분기가 그랬듯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며 이는 21년 2분기부터 8분기 연속 이어진 호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떨어지고 있죠. 이런 주가 흐름의 배경에는 이 PR의 중요한 임차인인 극장 체인과 영화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갈로부터 코로나 기간 중 연체된 금액이 무려 8천만 불, 우리 돈으로 1,000억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미회수 리스크도 이 PR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리갈의 리스트럭처링 일환으로 16개 극장에 대해 5개는 타 극장 체인에 재임대하고 11개 극장은 매각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매각 대금은 비극장 자산에 재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1개 극장은 이전과 같이 리갈에서 임대해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리갈 파산 신청의 배경이 코로나 사태와 방만한 M&A였다면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것은 넷플릭스를 위시한 OTT 서비스의 영화 산업 잠식 가능성입니다. 넷플릭스는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사람들의 영화 소비 방식, 엄밀히는 영화 수준의 스케일의 시리즈물에 대한 소비를 급격하게 촉진시켰습니다. 이는 영화의 소비를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산업은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지만 TV나 인터넷 스트리밍은 컨텐츠를 스스로 창작하지 못했던 반면 OTT 공룡들은 수많은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PR의 투자자라면 한번 꼭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영상 후반부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회사의 IR 자료와 함께 1분기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trong First Quarter Result. 강한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며 작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44%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Execute on Investment Pipeline입니다. 작년만 해도 회사는 리갈 리스크로 인해 투자를 보수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줄였던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요. 1분기에 800억을 집행을 했고 향후 2년간 3천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장 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솔리드 디퍼럴 컬렉션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연체 대금을 80억을 회수했다는 내용이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갈에 1,000억 수준의 연체 렌트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금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금은 지난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즉시 대출 가능 자금은 지난 분기와 동일합니다. 이 PR이 향후 집중하고자 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극장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탑골프와 같은 이덴플레이, 게이밍, 리조트, 스키, 테마파크, 박물관, 콘서트홀, 클라이밍 센터 등과 같은 체험형 레저 스포츠형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극장 자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극장이 4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갈의 11개 극장에 대한 자산 매각과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수치는 향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의 현금 보유 수준을 의미하는 커버리지를 살펴보면 극장 사업자들은 작년 1.4배 대비 악화되었으며
비극장 자산들은 2.7배 수준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 PR의 미래는 극장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줄여나가느냐와 그 매각 대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신규로 취득한 클라이밍 짐의 모습입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바이탈이라는 짐이고요. 현대인들의 본인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재미를 찾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고려한다면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자산 취득이라고 판단됩니다. EPR은 극장 포트폴리오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IR 자료마다 박스오피스의 회복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회복 수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박스오피스는 2.5조 달러입니다. 21년과 22년 1분기 대비 증가한 박스오피스 수치를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7월 23일까지의 박스오피스 스코어는 5.1조 달러였습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연간으로 환산시켜보면 약 8.8조 달러의 박스오피스가 올해 예상됩니다. 이는 19년 대비 77%의 회복 수준으로 작년 67% 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물론 남은 분기를 살펴봐야 하겠죠. 이에 반해 개봉 편수는 19년 대비 현저히 적은 모습입니다. 연환산을 적용하더라도 61%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편당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 수치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사실은 박스오피스는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라면 박스오피스 매출액 기준으로는 작년 7.4조 달러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 대비 대폭 감소한 개봉 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년 이상 소요되는 영화 제작 기간을 고려할 때 코로나로 인한 제작 지연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영화 산업이 대영작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OTT 쪽으로 영화 개봉이 대체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가설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작년 오리지널 영화 개봉 편수를 살펴보면 영어 영화가 74편, 전체가 171편이기 때문에 약 350편의 공백을 상쇄해 주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개봉작 수의 감소는 코로나로 인한 제작 지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평균 매출액 차이의 원인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티켓 가격은 매년 소폭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승 중이었으나 22년 인플레이션 그리고 극장 경영 악화 등의 원인으로 11.6불까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티켓 가격의 상승이 편당 매출액 상승의 1차 원인이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작 중심의 쏠림 현상 역시 평균 매출액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아닌 누적 관객 수로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5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영화를 즐길 방법들이 다양해지면서 영화관 수요가 하락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극단적으로 낮아졌다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 영역, 극장에 자주 간다는 비중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극장 사업자와 EPR의 이러한 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 현장에서는 배우와 작가들의 동시 파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작 지연이 박스오피스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연 사유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EPR이 기대하는 완연한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뉴스는 AMC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는 계획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승인이 거절되면서 AMC CEO는 현금이 고갈되는 25년을 전후로 AMC가 파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극장 사업자 1위인 AMC까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EPR의 주가는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EPR 주가의 발목을 하방으로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오피스 회복 추이를 요약해보면 우선 분명히 매출액 기준으로는 영화 산업이 회복 중에 있으며 하지만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제작 편수 및 개봉 편수가 달성이 되어야 하고 코로나와 OTT 서비스로 움츠러든 영화 관람 의향이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가도 회복까지는 여러 악재들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홀딩하실 주주분들께서는 배당금으로 저와 함께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적 숫자들을 살펴보고 코로나 이전 수준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닝 위스퍼러 기준 EPS는 10%, 매출은 15%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무려 43% 증가하였습니다. 배당력을 나타내는 AFFO는 주당 1.3달러로 작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19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은 19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순이익과 AFFO는 아직 19년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위해서는 극장 포트폴리오의 점진적인 피봇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EPR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츠 투자 시 점검해야 할 것들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기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리츠는 주식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초자산 특성, 임차인 특성, 투자 수익률, 밸류에이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당연한 이야기 외에 특이사항으로는 임대료가 높더라도 유지관리비, 공과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남는 비용으로 NOI, 즉 Net Operating Income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자산 평가 관점에서 리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거시적 입지, 미시적 입지, 건축물 및 토지 특성을 살펴보고 리츠의 성장 가능성이나 배당 안정성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FF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의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산 매각 손익을 제외하면 FFO, 즉 배당 가능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본 밸류에이션입니다. EPR의 미래에 나름 믿음을 가지고 홀딩하고 있지만 현 주가 수준이 싼지 비싼지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츠에서 주식의 PER과 PBR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PFFO와 PNEV입니다. PFFO는 말 그대로 시가총액을 FFO로 나눈 개념이고 PNEV는 시가총액을 리츠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PR의 밸류에이션을 타 리츠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교군은 제 나름대로 미국의 대표 리츠라고 불릴 만한 리츠로 리얼리티 인컴, 웰타워, 그리고 정말 핫한 리츠인 이퀴닉스를 골라봤습니다. 1분기 FFO를 구하고 7월 26일 기준 주가를 구해서 PFFO를 구해보면 EPR은 웰타워와 함께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퀴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츠라 그런지 상당히 멀티플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PNEV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이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고 EPR이 가장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PR의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EPR의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분기 실적은 8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이고 실적이 발표된다면 커뮤니티에 간단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부에서 저의 생각을 요약해보면 엄밀히는 바람이 되겠네요. 첫 번째는 극장 수요가 모든 악재를 딛고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EPR이 극장 일변도의 포트폴리오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레저, 스포츠, 여가시설 리츠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PR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EPR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스티의 23년 1, 2분기 실적과 웅달 책방에서 정상조 님께서 말씀해주신 예스티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